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통합사회 한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원래는 제가 설명회 할 때 항상 그 성적으로 증명된 강사라고 타이틀을 써놨는데요. 요게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어서 여기 작년 수강생 숫자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9명으로 시작해서 2학기 기말에 110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생이 늘어나고 1등급을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잘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처음에 설명회 시작할 때 그 1.0 친구들 작년에 이제 중동고 1등에서 4등을 정말 콘크리트 철근처럼 굳건하게 지켰었던 내 친구가 제 수업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그 친구들이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 이하 동문입니다. 라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중동고 통상국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나왔고요. 뭐 이름만 서울대 아니고 정말 실력도 학교 이름에 걸맞게 출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S&T 학원에서 중동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작년 수강생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앞 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다 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때 보시면 통합사회 단독 만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어머님들께 얼굴 비춰드렸던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단독 만점자였고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사회가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만점자가 6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고가 작년에 1등급을 38명이 받을 수 있었다 보니까 61명이 만점자라고 하는 거는 1등급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에 좀 변별력을 높여서 1등급 구분을 하셨고요. 근데 반면에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동일한 학생들이 시험을 봄에도 만점자가 딱 한 명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의 편차가 좀 크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중간 기말에 있어서 1학기랑 2학기 둘 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통사 1과 2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통사 1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사 2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동고가 통사가 3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데 A는 일반사회, B는 지리, C는 윤리입니다. 요게 이제 통사의 교과 과정에 가장 부합하게 노멀하게 파트를 구분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사 1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는 지리 파트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 중간이든 기말이든 전체 문항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지리에서 출제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핵심 개념들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뒤에서 예시 문항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프나 지도 같은 자료들까지도 배운 내용들 적용해서 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동고에서 작년에 좀 특이했던 점은 물론 문항 자체는 지리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됐지만 기말에 아이들 변별력 가를 때에는 윤리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께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둘 다 좀 심화 개념들을 많이 정리해 주셨었는데요. 중간 때에는 많이 정리하신 심화 개념에서 거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이한 형태의 문제만 나왔었는데 1학기 기말에 제가 뒤에서 문항 보여드리겠지만 딱 2문제 가지고 아이들 1등급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권 친구들도 좀 많이 틀렸던 윤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항 자체는 개수는 지리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 다른 일반 사회나 윤리에서도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통사 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에는 법 파트, 기말고사 때에는 경제 파트가 좀 문항도 많이 출제되고 아이들 등급 가르는 킬러 문항도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모든 학교 설명할 때 어머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보다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었던 사회 과목에 비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다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중동고라고 하는 최고학교 안에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아이들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기가 힘들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나눠주세요. 통사는. 한국사는 거의 모든 학교가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시고 그 안에서 출제가 이루어지지만 통사 같은 경우에는 파트마다 학습지를 본인께서 정리하고 나눠주시고 그 학습지로 진도를 나가고 대부분의 문항이나 킬러 문항도 다 학습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학습지의 내용들이 교과 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고3 친구들 선택 과목으로 보는 그 사탐 과목들의 내용까지 담겨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1학기 때에는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뭐 윤리와 사상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단순한기 문제도 당연히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중동고가 통사는 주관식이 없고요. 객관식만 한 27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문제는 난이도도 쉽고 그냥 단순한기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 맞췄다고 1등급 나오진 않고요.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 틀리면은 등급이 내려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1등급 받기 위한 문제들은 단순함기로 풀기 어려운 응용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1학기 윤리, 2학기 법 파트에서 함정선지가 좀 출제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과형의 친구들 계산은 잘하지만 말 꼬아서 내고 말장난하면은 잘 낚이는 친구들은 정말 조심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모든 학교 공통이고요. 학교 선생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필기 같은 경우에는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이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반 선생님 필기까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것도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앞반인데 뒷반쌤만 한 건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학교쌤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듣는 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필기를 학습지를 매주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다 캐치를 하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 결국에는 그 한 2문제에서 5문제 사이에 그 어려운 문항들로 상위권 친구들은 등급이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풀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얘는 법 파트 문제입니다. 보면 되게 이상하죠. 무슨 표에 별 같은 게 들어있죠. 이게 3학년 친구들 법과 정치 모의고사랑 수능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 모습이고요. 선생님께서 그 형태 응용해서 출제를 하신 거고 이 선지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조금 아이들 헷갈려할 만한 선지들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아이들 헷갈려할 만한 선지를 출제한 거고요. 반면에 다음 문제, 요 2번하고 3번 문제가 세트 문제인데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전교권 아이들도 좀 번갈아 가면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이 자연관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렇게 윤리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시는 편이 아닌데 선생님께서 요 2번, 3번에 해당하는 문제 보시면은 보기도 예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3학년들 모의고사처럼 2개씩 예쁘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선지 하나 있어도 나머지 확실하다 싶은 걸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선지가 나오면은 하나라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보통 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1, 2, 3, 4, 5 보기마저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우리 학교 주간식도 없는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좀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어떤 헷갈리는 선지가 나와도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3번 문제도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좀 정말 헷갈려 할 만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되게 특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지리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기후그래프, 자료 해석해서 암기한 내용들 적용해서 풀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통사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파트별로 심화 개념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 학습지랑 필기 내용들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형태가 결국에는 킬러 문항은 응용한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경제 파트는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과형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함정선지가 들어가 있거나 조건을 대입해야 되는 문제들, 좀 귀찮은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사는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동고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 공통적인 내용이고 한국사는 서답형이 있습니다. 주관식이 있고요. 다만 중동고는 단답형의 형태로 주요 키워드를 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장 형태로 쓰게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중동고처럼 그냥 핵심 개념, 용어, 단어 형태로 쓰게 하는 학교는 암기만 잘 돼 있으면 변수 없이 만점 받고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해석 문제, 제가 뒤에서 예시문항 보여드리겠지만 역사 자료 형태를 제시문으로 주시고서 관련된 시대나 관련된 사건, 관련된 내용들 찾아내게끔 하는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거나 작년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더 내고 싶으셨는데 못 내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선후관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지도, 그래프 같은 자료들 해석하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규 수업 시작하면은 아이들 한 5주차, 5회차 때까지 매주 수업 시작할 때마다 잔소리 하는 게 이 교과서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 수업 찬양하고 칭찬해드렸던 친구가 교과서 빈칸도 되게 좋다, 퀄리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분석해서 빈칸을 과제로 나눠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과제를 나눠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매주 성실하게 그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연락을 주시는 내용이 우리 아이가 문제 형태로 나가는 과제는 그래도 매주 잘 풀어가는데 한국사든 통사든 교과서 빈칸을 한 번도 채워가는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문항 형태로 나가는 과제보다도 교과서 빈칸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 암기 안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안 해오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문제를 못 풀더라도 교과서 빈칸 채워 넣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개학을 하기 전에 이제 비상교육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받으시면은 1학기 중간 범위까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이전까지, 그러니까 세도정치기의 조선의 정치 플러스 국제관계 내용까지는 최소 2회독 이상 해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기 중에 내용 따라가고 암기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큽니다. 앞서 나왔었던 그 내 친구는 거의 방학 되면은 그거 한 5번은 읽습니다. 걔네는 이미 학기 시작할 때 머릿속에 내용이 다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2회독 이상을 하고 나면은 내용을 이해하거나 머릿속에 전반적인 아웃라인 잡기가 훨씬 용이하다 보니까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에 1학기 기말에, 이 한국사는 1학기 기말에 정말 만점자가 없었는데요. 1학기 기말에 거의 맞춘 친구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 파트 관련된 내용이고 원래 한국사는 정치 파트의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정치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제, 사회, 문화 파트는 아이들이 정말 일일이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생님이 응용까지 한 번 해서 내시면은 정말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요거 세금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의 나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었었던 문제고요. 요 다음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주요 사료들 선생님께서 가나다라마 형태로 시간 상관없이 배열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도 해야 되고 이 문서랑 관련된 사건도 내용들 잘 찾아내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지겹도록 하는 잔소리입니다. 제가 강조드릴게 이 테스트가 2회차, 3회차, 5회차 때는 통사 10문제, 한국사 20문제로 테스트를 보는데요. 통사가 10문제 기준으로 6점대가 나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제 수업에 1.0 학생들, 1등급 학생들 그렇게 많아도 한 6점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20문제로 테스트 보고요. 6점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통사랑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 얘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30점대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많아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어머님들께 제 한국사 테스트 매주 60점만 넘길 수 있으면 무조건 1등급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50점만 꾸준히 넘겨도 거의 1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가끔 연락 주시는 게 우리 아이 잘하는 아이인데 테스트 결과 이게 맞는 점수냐라는 걱정 어린 연락도 하시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 예상되는 거 이상으로 좀 고난도로 테스트를 봐야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학원에서 테스트 볼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상태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회차, 6회차 직보 때에는 학교 시험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평균이 좀 더 낮습니다. 그거는 좀 더 평균이 낮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그때 궁금한 거 생겼을 때마다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제가 시험 기간이 되면 하루 100건 이상의 문자나 카톡을 받습니다. 다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리고요. 지정된 날짜에 스터디 카페에 와서 오프라인 클리닉도 암기 체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 과제 해온 내용이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재시험을 보게 하거나 해오지 못한 과제들을 마저 하고 가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동고라는 최고학교에서 1등급 받으려면은 국영수랑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고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안에서 10% 안에 드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수능에서 1등급 4% 안에 드는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잘하기 위해 특히나 첫 시험을 잘 봐야지만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랑 영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꾸준하게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동은 2번의 시험 중에 어렵게 나오는 거 틀리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꾸준하게 나오면은 다음 시험 잘 보면은 가능성이 생기는데 앞에서 어렵게 나왔는데 망쳤다가 뒤에서 쉽게 나온다? 제가 MBTI I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이 어렵게 나올지 기말이 어렵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시험 어렵게 나올 수 있고 2, 1번으로 끝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년을 잘 보내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